안녕하세요. 육아등자 여러분, 아육톡입니다. 제가 최근에 부모님들을 만나서 느낀 거는 아직도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훈육으로 체벌을 많이 사용하네? 이런 거였어요. 그 사실을 알고는 왜 그럴까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님들이 여전히 훈육의 방법을 잘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부모도 힘드니까 이게 감정적으로 폭발을 하면 결국 손이 나가는구나 혹은 회초리가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체벌하는 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도저히 안 된다. 매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때린다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제법 그럴듯한 이유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때려야 할 정당한 이유라기보다는 결국 올바른 훈육 방법을 체화하지 못했다거나 부모가 감정 조절을 실패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아이 정말 사랑하고 잘 가르치고 싶은데 결국 매를 들게 되는 열심히 육아하는 부모님들이 어떤 상황에서 매를 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로서 더 성장할 수 있는지 이야기 드려볼게요. 부모가 매를 드는 상황을 세 가지 상황으로 저희가 분류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하거나 누군가를 때렸다거나 아니면 물건을 훔쳤다거나 이렇게 비교적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저는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집에 동물 모양 피규어가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 집에 있을 물건이 아닌데 이게 대체 어디서 났을까? 그래서 현아 이거 어디서 났어? 했더니 선생님이 줬다는 거예요. 저 선생님이 딱 봐도 이건 유치원에서 가지고 온 것 같은 거여서 제가 현아 엄마 잘 봐봐, 이거 유치원에서 가지고 온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막 동공이 흔들리면서 당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엄마한테,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하니까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좋아 보였어? 근데 이건 절대 남의 물건 가지고 오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거는 정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아이도 이제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정도로 문제라고는 생각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치. 아이들은 왜냐면 도덕성 발달이 그만큼 된 건 아니라서. 맞아. 근데 엄마가 평소와 다르게 너무 진지하고 되게 정말 딱 단호하게 이야기하니까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선생님한테 가서 아침에 등원할 때 이거 제가 가져갔어요 얘기하고 선생님께 돌려드리고 사과했었거든요. 이런 경우에 부모님들이 이건 초장에 잡아야 돼, 맞아. 약간 이러면서 체벌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물건을 가져온다거나 누군가를 때린다거나 이런 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무섭고 맞아.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초장에 잡아. 하고서는 매를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유아 혹은 초등 저학년 이 시기의 아이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성 개념이 그만큼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옳고 그름이 약간 불분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배우고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 욕구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배워나가야 되는 시기인데 매로 강력 요법을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죠. 쥐똥 잘 해결했네? 그게 되게 당황스럽긴 했어. 진짜 약간 큰일 났다. 처음 딱 겪은 일이니까 딱 정신을 바짝 차렸지 내가. 그러면서 진지하게 얘기했던 것 같고, 아마 체벌하시는 부모님들도 똑같은 마음이긴 할 것 같아요. 큰일 났다. 이건 꼭 잡아줘야겠다. 근데 이게 때린다고 해서 얘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다, 이런 거는 잘못된 생각인 거죠. 아이들이 때려서 무서워,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아니면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죠. 절대 걸리면 안 돼. 그렇지. 다음에는 더 치밀하게 속여야 되겠다. 결국 우리가 아이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실수를 했을 때 그거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해결하는 태도이지, 어떻게 하면 이걸 숨기고 도망칠까 이 꾀가 늘어나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좋게 여러 번 말을 했는데도 아이의 행동이 나아지지 않았을 때 결국 부모님이 진짜 몇 번을 얘기해, 내 말이 말 같지도 않아? 넌 진짜 맞아야 되겠다, 맞아도 싸다 하고서는 한 대 퍽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침에 등교하거나 등원하는 시간이 정말 전쟁터 같잖아요. 이럴 때 아이는 태평하게 막 책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 입장에서는 아유가 책 그만 보고 옷 입어라 이렇게 몇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아이가 알았어 하고서는 계속 책을 보면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순간 화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엄마가 책 그만 보라고 했지 하고 등짝 스매시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학교 지각 안 하려면 막 1분 1초가 바쁜데 아이한테 지금 지각하겠다 빨리 준비해라 막 했는데
화장실 들어갔는데 애가 멍 때리고 있어요. 그럼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우기 올라오거든요. 저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소리 지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가 화장실 들어갔는데 물소리가 안 들린다. 그럼 이렇게 화장실로 가서 이렇게 사랑의 레이저를 쏘죠. 그럼 아이가 보고 이렇게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소리조차 못 지르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자연스럽지, 그치? 맞아. 근데 이런 상황에서 너 빨리 안 나와, 너 빨리 안 해 하고 뭐 꿀밤을 때린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결국 부모의 감정이 폭발하는 거를 습관적으로 손이 나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절대 정당화할 수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왜냐면 굉장히 시간을 두고 배워나가고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의 인내심을 길러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이제 옷 입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환경에서 행동을 유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아이한테 직접 다가와서 눈을 보면서 이제 옷 입어 라고 이야기해주고, 지금은 책 덮고 옷 입어, 책은 학교 다녀와서 읽을 수 있어 하면서 책을 치워주는 거죠. 아니 내가 아이 옆에서 일거수일투족 그렇게까지 해줘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은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뭔지, 그걸 시간에 맞춰서 얼마나 딱딱 맞춰 해야 하는지 이런 계획력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부모가 옆에서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이 7세 때 등원할 때마다 항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냉장고에 붙였어요. 등원 준비 순서 이렇게 해가지고 1. 세수한다, 2. 로션 바르기, 3. 옷 입기 이런 식으로 쭉 적었는데 저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도 씻고 올 테니까 그동안에 유진이 세수하고 옷 입고 있어. 우리 누가 먼저 빨리 달성하는지 한번 시합해볼까? 하고서는 그래 좋아 시작해서 출발! 하고서는 누가 먼저 왔다 이렇게 하기도 했거든요. 저는 타이머도 추천드리는데요. 이렇게 5분 해놓고 5분 뒤에 출발! 빨리 준비해야 돼! 이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또 약간 도전의식이 생기거든요. 아이들의 행동이 말로 안 통한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환경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이런 도구와 방법들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때리는 게 쉽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빠른 게 좋은 훈육이 아닌 거죠. 아이의 행동이 반복될수록 부모가 매 한 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얘가 왜 이 부분이 잘 안 되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을 했나? 어떻게 하면 좀 잘 할 수 있을까? 우리 집에서 어떻게 환경 조정을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입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부모가 감정적으로 휘말려서 폭발해서 때리게 되는 경우예요. 사실 저희가 아이들 때리면서 훈육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정말 사랑의 메인지 부모 감정 해소의 메인지 정말 애매하거든요. 저는 고백을 하자면 아이가 7세 후반부터 짜증이 나면 저한테 몸으로 엄청 치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막 뭔지 알지? 기분 나빠. 뭔지 알지? 근데 저는 몸을 치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그래, 맞아. 엄마 몸 치지 마. 엄마 몸 치면 기분 안 좋아. 엄마랑 거리를 둬. 너가 기분 나쁜 거 있으면 말로 이야기하는 거야. 뭐가 기분 나빠? 그래서 저는 진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사실 노력을 하긴 했어요. 기분 좋을 때도 현아 너 왜 기분이 안 좋을 때 엄마 몸을 치냐. 뭐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럼 자기도 모르겠다. 엄마한테 뭐 안기고 싶다. 그럼 엄마한테 안아달라고 이야기를 해. 그럼 엄마 안아줄게. 여러 가지 방법도 찾았어요. 근데 이제 정말 제가 피곤한 날 너무 이제 짜증이 나고 저도 막 감정적으로 폭발한 거예요. 아이가 또 짜증을 내면서 저 몸을 치는데 엄마 치지 마. 이제 저 완전 정색하면서 너 치지 마. 이랬더니 또 이거 딱 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진짜 팍 어깨를 진짜 세게 탁 때린 거예요. 근데 아이도 되게 놀라고 저도 약간 아차 싶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잘 참았는데 내가 얘를 때렸다는 때림으로 게 해서 약간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일단락이 됐어. 그 순간에는 뭐 어떻게 얘기가 되지 않으니까. 그 아이 반응은 어땠어? 얘도 놀랐지 사실. 그리고 나를 엄청 째려보면서 이제 자기를 때렸다 이거지. 본인 생각은 안 하고. 너가 나를 여태까지 계속 때렸는데 너가 날 얼마나 힘들게 했어. 그러니까 한 번 하라고 할 때 하지 말았어야지. 이런 근데 마음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때린 거는 그냥 무조건 잘못한 거니까 100% 사과했죠. 엄마가 너한테 감정 나쁘다고 다른 사람 몸 때리면 안 된다고 맨날 얘기했는데 결국에 내가 너를 때린 거니까 이건 엄마 정말 미안하다. 엄마도 감정 조절하는 거 배워야 되고 우리 같이 계속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도 이제 자기도 미안하다고 얘기는 하죠. 근데 그때는 이건 엄마가 그냥 100% 미안한 거다. 얘기했었어. 왜냐면 엄마가 감정 조절 못한 거고 어른이고
때리는 건 절대 안 되는 거니까 엄마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과를 하면서 그러니까 때리지 말라고 했을 때 안 때렸으면 좋았잖아 이렇게 그러면 하면 이제 사과가 이제 아닌 게 사과가 되는 아닌 거지. 거지. 그렇지. 맞아. 근데 이렇게 온전한 사과를 한다는 게 부모로서 쉽지 않은데 나는 이런 게 좀 많이 공유가 되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우리도 이런 상황을 안 겪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실수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래도 어떻게 아이랑 이걸 잘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됐어? 받아줬어 이거는 사과를? 사과 받아줬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건 계속 진행 중이어서 저도 약간 거리두기. 그러니까 아이가 좀 그럼 여기를 잠깐. 넘어오지 않게. 왜냐면 저의 몸에 닿으면 나도 기분이 나쁘니까 현아 거리를 더 엄마랑 떨어져 이렇게 얘기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한테 경고도 주거든요. 제가 싫어하는 말을 하거나 뭐 터치를 한다거나 더 이상 하면 엄마 진짜 화가 나서 소리치고 너가 엄마 화내는 거 싫어하잖아.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는 하지 말고 잠깐 기다려줘. 엄마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선을 그어주거든. 저도 너무 화가 날 때에는 애들한테 엄마 진짜 너무 기분 나쁘니까 그만해라. 여기서 더 하면 엄마 진짜 크게 소리 날 것 같거든?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하고요. 기분 진짜 너무 나쁘면 저 혼자 이제 안방 침대에 가가지고 누워서 핸드폰 하다가 그렇게 오기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실패해서 아이한테 버럭한 날은 어머님들도 이제 아실 거예요. 자기 전에 회개 타임을 좀 갖고 그리고 그날은 좀 일찍 자려고 노력해요. 제 몸이 힘들지 않아야지 아이들한테도 짜증 안 내고 잘할 수 있더라고요. 맞아. 때리지 말고 제대로 훈육하자는 말을 오냐오냐 봐주면서 키우자라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아이를 때리는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제대로 된 훈육 방법을 모르거나 아니면 내가 감정 폭발을 해서 감정 조절이 실패했거나 이 두 가지 이유예요. 감정 폭발을 했다면 부모의 마음도 좀 들여다보고 육아 스트레스도 어떻게 하면 좀 해소할지 적극적인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훈육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한다면 유튜브에 많은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역독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도 따르릉 울려주세요. 육아동자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